여러분, 단지 소금 하나만 집안 이곳에 놓아두었을 뿐인데 평생의 빚을 갚고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비밀스럽게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두고 운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아무데나 놓으면 오히려 집안의 좋은 기운을 망치고 재물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금을 두어야 하는 바로 이곳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 한 해 집안에 돈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 하나가 재물을 끌어들이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풍수에서는 소금을 단순히 요리에 쓰는 양념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과연 소금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먼저 풍수에서 소금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이 고유한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소금은 특히 강력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음습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양기 가득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을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새 집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 소금을 뿌려서 나쁜 기운을 쫓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는 풍습입니다. 특히 소금은 바닷물이 태양과 바람을 만나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불, 물, 흙에 강력한 자연 에너지를 응축하고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연 에너지가 바로 소금의 가장 큰 힘이자 풍수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금이 곧 돈이다 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소금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풍수적 돈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화폐처럼 사용될 만큼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소금은 귀한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반드시 좋은 소금을 소중히 간직하며 집안의 복과 운을 지키는 풍습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단순히 식량 보존의 수단이 아니라 집안의 번영과 재물, 나아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운의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실제로 어떻게 재물을 불러들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소금의 탁월한 정화력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은 곧 기운의 흐름입니다.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잘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잘 빠져나가는 상태일 때 재물과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는 것이 풍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음습한 부정적 기운인데요. 소금은 이 부정적이고 음습한 기운을 흡수하면서 깨끗이 정화하여 집안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집안의 기운이 정화되고 순환하면 자연스럽게 재물과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특히 천일염을 높게 평가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오랜 시간 태양과 바람에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만든 순수한 결정체로 인공적인 첨가물이나 화학 처리 과정 없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그 정화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천일염 속에 담긴 풍부한 미네랄과 자연 에너지는 집안의 흐트러진 에너지를 조화롭게 정돈하며 기운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는 인공적으로 정제된 소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을 사용해야만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장소에 따라 집안에 각기 다른 운을 불러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소금을 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하며 주방에 두면 가족의 건강과 생명력을 높이고 화장실과 같은 음기가 강한 곳에 두면 그곳의 나쁜 기운을 강력히 정화하여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반면 소금을 두지 말아야 하는 장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컨대 침실이나 거실의 중앙, 아이들 방과 같이 소금이 과도한 양기를 발산하여 오히려 집안의 음양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에 두게 되면 가족 간의 불화나 건강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 권장하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소금 하나가 가져다주는 재물운의 핵심은 바로 소금이 가진 강력한 정화력과 자연의 순수한 양기입니다. 풍수에서 강조하는 대로 자연의 정기가 살아있는 천일염을 적절한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집안에 소금을 놓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이 가진 놀라운 힘, 즉 자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집안에 불러들여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해도 다 같은 소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의 종류와 보관법에 따라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소금 선택이 중요합니다. 혹시 슈퍼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정제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제염은 인공적인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순수한 기운이 빠져나간 죽은 소금이라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가 없는 소금을 놓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않고 재물의 흐름을 막히게 합니다. 반면 풍수에서 가장 선호하는 소금은 바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이 태양과 바람에 의해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발하여 만들어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런 천일염은 햇빛의 강렬한 양기와 바람의 맑은 기운, 그리고 바다의 순수한 에너지가 그대로 살아있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을 부르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우리 땅에서 난 국산 천일염을 선택하면 땅과 바다의 기운이 우리 집안과 더욱 잘 어우러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소금만큼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을 담는 그릇입니다. 소금을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에 담아두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차단하거나 기운의 흐름을 막아 재물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소금을 담는 것은 마치 좋은 에너지를 담으려는 그릇의 입구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자기로 만들어진 항아리나 단지에 소금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도자기 항아리를 음식 저장에 사용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도자기는 자연의 흙을 불에 구워 만들어진 그릇으로 흙과 불의 기운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살아있는 그릇으로 숨을 쉬며 기운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고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도자기 단지에 담으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집안 전체가 맑고 좋은 기운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 단지를 고를 때도 크기와 색상이 중요합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단지는 소금의 기운이 분산될 수 있고 너무 작은 단지는 충분히 기운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색상은 자연스러운 황토색이나 백자색이 가장 적합합니다. 화려하거나 그림이 들어간 도자기는 오히려 소금의 정화력과 순수한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에 소금을 담을 때는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쁜 기운을 흡수할 공간이 충분히 생겨서 소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득 채우면 오히려 소금이 본래의 힘을 잃고 제대로 기운을 정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집안에서 좋은 기운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다 보면 그 정화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특히 입춘이나 단오처럼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에 맞추어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음습한 기운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더 자주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소금을 처리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다시 음식에 사용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소금은 이미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잔뜩 흡수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래된 소금은 변기나 집 밖 배수구에 흘려보내면 나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어 집안의 기운을 한층 더 맑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 종류와 담는 방법,
관리 방식 하나까지도 모두 풍수적으로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고 이를 자연의 기운과 어울리는 도자기 단지에 잘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소금의 풍요로운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의 선택과 관리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진정한 힘은 정확한 장소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소금을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안의 특별한 장소에 두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소금을 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3가지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소금을 놓아야 할 장소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모든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외부 세계와 집안의 기운이 맞닿는 경계선입니다. 집안의 재물과 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에서부터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만 받아들이면 집안 전체의 기운 흐름이 원활해져서 재물과 운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의 어둡고 습한 구석 또는 신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장소는 나쁜 기운이 쉽게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현관 방향 중에서도 남동쪽 방향의 구석에 소금을 두면 양기와 재물운이 더욱 강력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은 소금 하나만 현관에 두었을 뿐인데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재물운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꼭 두어야 하는 장소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력과 건강을 담당하는 풍수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물과 불이 만나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집안 전체의 건강과 재물이 번창하게 되고 이곳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 흐름이 중단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면 음양의 균형이 잡히고 집안의 재물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놓는 가장 좋은 위치는 주방 내에서도 찬장이나 서랍 속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소금을 두어야 재물운이 은밀하게 쌓여서 더 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의 배수구 근처에 소금을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반면 너무 가스레인지 가까운 곳이나 냉장고 내부에 두는 것은 기운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을 놓아야 하는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얼핏 화장실은 음습하고 습기가 많아 소금을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분류됩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두면 소금의 강력한 양기가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집안 전체의 기운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하면 자연스럽게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이 원활해지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는 화장실의 선반 위나 구석진 곳에 조용히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화장실에 둔 소금은 다른 장소에 둔 소금보다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현관, 주방, 화장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이 세 장소는 소금 하나만 제대로 놓아두어도 집안의 재물운을 놀랍게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 평생 쌓인 빚을 갚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곳에 소금을 올바르게 배치하여 집안의 좋은 기운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안 곳곳의 기운이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돈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가진 놀라운 재물운과 정화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소금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양기의 결정체로 그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집안 내 균형을 깨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 몇 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피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본래 음의 기운이 적절히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강력한 양기를 가진 소금을 두면 이 양기가 음양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머리맡에 소금을 넣으면 수면 중에서도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계속 방출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이유 없이 피곤함과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자주 물어보시는 한 분이 말씀하시길 집안 기운을 바꿔서 재물운을 높이려고 침실 구석에 소금을 두었는데 오히려 숙면을 하지 못하고 가족과 계속해서 자주 다투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침실의 소금을 다른 장소로 옮기자마자 숙면을 취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침실에는 소금을 두지 마시고 침실의 기운은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금을 피해야 할 장소는 바로 거실의 중앙이나 탁자입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실의 중앙은 가족이 자주 모이는 핵심 장소로 본래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양기가 순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인 소금을 두면 음양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거나 재물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거실 탁자 위에 소금을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재물은 은밀하게 쌓여야 더욱 커지는 법인데 너무 노출된 곳에 소금을 두면 오히려 재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거실 중앙 탁자에 소금을 놓았다가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심지어 금전적 손실이 생겼던 과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집들이 거실 중앙에 소금을 지우고 난 후에야 집안의 평화와 재물 흐름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소금을 두지 말아야 할 장소는 바로 아이들의 방입니다. 아이들 방은 성장과 긍정적인 기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주변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 방에 두게 되면 아이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까지도 함께 흡수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감소하여 학업이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의 방에 소금단지를 둔 이후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소금을 제거하자 아이의 활력과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어 학습 능력이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방에 놓인 소금을 잘못 건드려 깨트리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놓아야 할 장소와 놓아서는 안 되는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장소에 두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지만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가족의 평화와 재물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침실, 거실의 중앙, 아이들 방은 절대 소금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금을 집안 어디에 두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또 어느 곳은 피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놓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의 올바른 관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소금을 두었다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적으로 소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재물운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금 교체주기입니다. 소금은 집안의 부정적 기운과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기운으로 인해 소금 본연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소금을 너무 오래 놓아두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집안에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적절한 주기로 소금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풍수에서 권장하는 소금의 주기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특히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이나 단오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입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롭게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의 정체된 기운을 털어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소금을 교체하면
새로운 재물운이 집안으로 더욱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입춘을 놓쳤다면 단오나 생일, 이사와 같은 중요한 날짜를 맞춰 교체해도 좋습니다. 소금을 두는 장소에 따라 교체 주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음습하고 나쁜 기운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조금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장소에 놓인 소금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교체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교체해야만 소금의 정화력이 제대로 유지되고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교체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바로 많은 분들이 오래된 소금을 처리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래된 소금을 다시 음식에 사용하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이미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충분히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몸속에 들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과 운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의 배수구에 씻어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에 흡수된 나쁜 기운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집안의 기운을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소량씩 현관 앞 배수구나 정화가 필요한 장수 주변에 뿌려두어 나쁜 기운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교체할 때 소금 단지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금을 담는 도자기 단지는 소금 교체 시마다 깨끗이 닦아 말린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을 담는 단지는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은 단지에 소금을 놓으면 소금의 정화력이 약해지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 단지의 뚜껑은 반드시 닫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이 없는 상태로 소금을 보관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 오히려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단지의 뚜껑을 잘 닫아 항상 밀봉된 상태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 단지에 너무 많은 양을 채우면 나쁜 기운을 흡수할 공간이 부족해져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양을 넣으면 소금의 정화력이 약해져 원하는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소금 단지의 절반 정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당한 공간을 남겨두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풍수적으로 올바른 소금 관리법을 제대로 지키면 소금의 정화력과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간단한 소금 풍수 비법 하나만으로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의 재물과 행운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소금단지 위치나 두어야 하는 공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원 하나하나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행운과 재물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재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